아무리 내게 불리한 상황이라 해도 역전할 기회는 늘 있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도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전부를 걸었을 때에야 비로소 역전할 수 있었다. 발뮤다 창업자 테라우겐, 가자. 어디에도 없었던 방법으로. 인생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나는 지금 가전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다. 내가 회사를 경영하게 될 줄이야 어린 시절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기 전 나는 록스타를 꿈꾸는 뮤지션이었다. 그전에는 남유럽을 홀로 여행하는 청년이었고 그 이전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폭주를 일삼는 불량 소년이었다. 불량 소년이 되기 전에는 부모님의 뒤를 따라 걸음마를 겨우 뗀 어린아이였다. 서로 인연을 맺은 땅에서 우리는 저마다 명분을 갖고 각자의 인생을 살아간다. 예전에는 인생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자주 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서가 아니다. 인생을 깊이 생각할 시간의 여유가 없어서다. 눈앞에서 중대사가 벌어지고 살아남기 위해 온 힘을 쏟아야 했다. 그런 내게 인생의 의미를 돌이켜볼 시간 따위는 없었다. 하나님 믿는 특별한 기술이 있다. 그것이 나의 특기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건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늘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홀로 잠드는 밤에도 눈부신 아침에도 가능성은 언제나 나와 함께였다. 바닷가에 이름 모를 마을에 머물 때도 고향에서 지낼 때도 늘 내 곁에 있었다. 그것은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살아있는 한 가능성이 사라지는 일은 결코 없다. 언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장소에서도 그것은 끊임없이 빛나고 있다. 우리는 불가능을 논할 수 없다. 아직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 어딘가에 숨어있을지도 모른다. 결과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불가능하다. 이미 일어나버린 일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외로 적다. 기껏해야 어떤 현상이었는지 이해하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지 생각하고 그 이유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다음을 대비하는 게 전부다. 이 세상 누구라도 가능성을 지니고 살아간다. 가능성,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 아닐까? 하지만 가능성은 말 그대로 가능성일 뿐이다. 확실한 것이 아니라는 소리다. 예를 들어 오늘 밤에 나는 저녁 식사를 할 예정이고 내일은 회사에 갈 것이다. 잠시 들르고 싶은 장소도 있고 따로 계획 중인 일도 있다. 그런데 이 멋진 미래가 정말 나에게 찾아올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 밤의 저녁 식사도 확실한 게 아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전거 페달을 세게 밟아 뼈가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불성사가 생긴다면 저녁 식사는 거르게 될지도 모른다. 우리의 인생에서 확실하게 논할 수 있는 건 누구나 죽는다는 것뿐이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약속된 미래이며 그 외에는 가능성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배웠다. 반드시 죽는다는 것, 그것은 나 또한 그렇게 될 운명이란 뜻이다. 이 확실한 사실과 마주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해야 할까? 생물학적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은 죽음을 마주하며 살아간다. 죽음이야말로 인생의 종착지다. 살다 보면 힘든 일도 많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망각이라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 모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기 마련이다. 인생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 수년 뒤에 멋진 날을 그리거나 장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이야말로 인생의 축제날이다. 다시 말해 지금이 내 인생의 절정인 것이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든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좋다. 자유란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하는 동시에 결정에 따른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즉, 스스로 내린 결정과 책임은 언제나 함께하고 결정만 내리고 남을 알아 책임을 회피할 순 없다. 가령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마음대로 세운 정책들이 죄다 실패했다고 치자. 이때 부하나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고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을 것이다. 책임을 피해 도망칠 순 없다.
그러니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책임을 질 수만 있다면 마음이 가는 대로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어른이 되어가는 아이라면 자유를 원하기 마련이다. 그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감정이다. 어른이 되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과 동시에 자신의 행동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 책임만 질 수 있다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는 것은 물론이고 창업을 하는 것도, 지금 당장 여행을 떠나는 것도 가능하다. 애초에 일 따위 하지 않고 사는 방법도 있을지 모른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는 걸 자유라고 한다. 어른이 되면 대부분 자유를 품고 살아가지만 그걸 가지고 있다 하여 자유롭다고 할 순 없다. 그저 자유로울 수 있는 상태일 뿐,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결정지었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다. 자유는 우리를 힘들고 괴롭게 만든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다고 치자. 그때 위기의 원인은 타인이 아닌 나 스스로에게 있는 거다. 생존을 위해 필요한 음식물 또한 스스로 구해야 한다. 만일 그때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지저분함도 깨끗함도 스스로 정한다. 용감할 것인지 비겁할 것인지, 고결한 길을 택할 것인지, 막대먹은 삶을 살아갈 것인지도 스스로 정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관한 결정과 실행,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 아쉽게도 이렇다 할 해결 방법은 없다. 연습하고 또 연습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노력을 총동원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뿐이다. 내 경험상 그렇게 했을 때에야 비로소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었다.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긴장과 두려움이 커져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어쩔 수가 없다. 그래도 몸은 분명 기억하고 있다.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실패에 익숙해지는 것이다. 실패는 그것이 파급력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해서 무서운 거다. 굉장한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대충이나마 그게 어떤 것인지 알게 된다. 모르는 것보다 훨씬 낫다. 대부분의 실패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끔찍하지 않다. 오히려 실패에 익숙해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긴장도 덜하게 된다. 인생의 중대사를 앞두고 우리가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른들 말처럼 뻔뻔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뿐인지도 모른다. 직면한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속여서는 안 될 대상은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술가라면 스스로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절대 속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로지 예술가 본인의 성장을 통해서만 반복이 가능하다. 간단히 바꿔버린다면 애초에 예술가로서의 존재하는 의미가 사라지고 만다. 예술가라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밀어붙이고 그것을 끝까지 표현할 힘이 있어야 했다. 실패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다. 그 방법은 잘못됐다든지 이 방법이 더 좋았다든지. 그러나 실패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이 아닐까? 실패하면 부끄럽고 상처받고 후회한다. 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다 하는 마음과 만날 수 있다. 그 마음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다. 평소에는 자질구레한 기분에 휩쓸려 구분하기 힘들었는데 기어이 알아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것이었다. 타인에게 인정받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나는 나만의 가치관을 관철시키는 동시에 인정까지 받으려고 했다. 인생에는 아무리 원해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있다. 사실은 조금 더 빨리 이 사실을 알아챘어야 했는지도 모른다. 어리석게도 나는 20대가 끝날 무렵 겨우 깨달았다. 성공도 실패도 사람을 성장하게 한다. 그리고 실패는 사람이 더욱 단단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한다. 인생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언제나 누구나 그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간다. 내가 가진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는 건 틀린 생각이다. 아무리 내게 불리한 상황이라 해도 역전할 기회는 늘 있다. 할 수 없을 때도 있지만 할 수 있을 때도 있다. 그리고 나는 내 인생 전부를 걸었을 때에야 비로소 역전할 수 있었다. 안주 혹은 안정. 매력적인 말이지만 그런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힘겨워도 다시 일해야 하는 게 인생이다. 꿈은 어떤 상황에서도 품을 수 있다. 또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가 꾼 꿈에 가까워질 수 있다. 어떠셨나요? 발뮤다 토스터. 한 번쯤 이름은 다 들어보셨죠? 저도 써본 적은 없지만 죽은 빵도 살린다 이런 이야기로 많이 봤어요. 이 책은 발뮤다를 창시한
테라오 겐이 쓴 가자 어디에도 없었던 방법으로 라는 책이었는데요. 아르테 출판사에서 나왔고 남미의 번역가가 옮기셨어요. 테라오 겐은 원래 뮤지션이었더라고요. 근데 음악을 하면서 항상 느낀 게 그 공연을 하면서 그 음악을 같이 하면서 이제 관객들과 공감하는 거, 그러니까 같이 뭔가를 공유하고 느끼는 그런 거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대요. 그리고 발뮤다라는 이름도 뭔 뜻이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노래하다 보면 마이크 안으로 바람 소리가 들어갈 때 브, 프 이렇게 닫힌 입술을 여는 동시에 숨을 뱉어내면서 공기 흐름이 빨라져 마이크 안으로 바람이 들어가 버리는 현상. 곡을 녹음할 땐 절대 들어가서는 안 될 소리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 소리에는 어떤 기세가 있다. 다시 말해 힘을 가진 소리란 거다. 그렇게 나는 첫 글자를 B로 정하고 이어질 모음은 가장 밝은 느낌의 A로 정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발뮤다. 사실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테라오 겐 본인이 느꼈던 여러 가지 감정이나 경험했던 것들이 조합돼서 그냥 딱 감으로 이거야 싶었던 것 같아요. 책 초반에 어머니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되게 멋있어요. 어머니 이야기를 보면 영어와 프랑스어에 능통한 어머니는 호텔 로비나 홈스테이하는 집, 레스토랑이나 역앞 매표소에서 시시때때로 흥정을 했다. 나는 어머니가 긴장하거나 겁내는 모습을 본 기억이 없다. 언제나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하고 밝은 성격과 웃는 얼굴로 주변 분위기를 환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끌어내는데 어머니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면 아버지는 일본에서 기다렸나 봐요. 그리고 좀 어머니는 팍팍 투자하는 교육이나 세상을 보는 거에 아낌이 없는, 아버지는 이제 좀 현실적으로 생계랑 이런 걸 많이 생각하는, 두 분 다 장점이 있는 건데 아쉽게도 결국 이혼을 하셨대요. 네, 테라오 겐도 좀 양쪽 다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니까 그렇겠죠. 뒤에 이제 테라오 겐의 이야기가 나올 때 선택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양쪽 부모님의 모습이 묻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책은요, 사실 일본 소설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그 특유의 느낌 아실까요? 일본이라는 공간이 막 떠오르면서 뭔가 좀 고즈넉하고 살짝 우울하고, 근데 또 완전히 슬프다기보다는 뭔가 아련한 느낌? 저는 되게 막 미니멀리즘을 강조하는 사업가의 이야기 이런 거 상상하면서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느낀 점은 약간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한 권 읽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거 실화지, 발매다 창업자 이야기지. 사업가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저자의 말처럼 뭔가를 항상 걸고 하는 그런 배포?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거에서 이제 반대로 되는, 다 걸지 말고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해라. 진짜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기업도 있지만 책을 읽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사람은 뭔가를 알고 있어서 뭔가를 시작한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당장 바로 어떻게든 배워서 해내는 사람이구나. 약간 롤플레잉 게임같이 초반에 이제 어린 시절 좀 보고 음악가로서 성공을 하겠다고 하다가 그게 좀 틀어져서 전자제품으로 방향을 틀고 또 그걸 통해서 원래 이렇게 전하고자 공감하고자 했던 그런 걸 계속 추구해 나가는, 전 토스트기로 뜬 회사인 줄 알았거든요. 전 잘 몰라가지고. 근데 그 전에 원래 그린팬이라는 선풍기가 있었나 봐요. 찾아보니까 약간 그 날개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이제 시골집에 있을 때 산들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느낌. 그거를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추구하려고 이 사람이 공부하는 걸 보면, 그리고 거래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책에서 보는데 뭐야, 이 사람은 뭘 해도 될 사람이잖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한편의 소설을 읽은 것 같으면서도 동기부여도 되면서
사업의 이면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구나. 이 사람이 뭔가를 결단해내는 모습을 보면 되게 대차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좀 그런 단호함? 이런 걸 좀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진짜 신기한 게 그게 사실 주 업무? 주로 배웠던 것, 어린 시절부터 했던 것 이런 게 아닌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걸 원래 더 잘하고 있었던 근데 어느 계기로 뭔가를 하게 되는데 이거다 싶으면 그 전에 거를 싹 정리를 잘하더라고요. 뭐 지지부진 다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메타인지가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닌 건 딱 바로 버리는 진짜 능력의 미니멀리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감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이 특이한 게 테라우겐이 번역가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냈어요. 맨디 옴기니의 말이 나와 있는데요. 도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대요. 취재차. 잠깐 본 건데 뭔가 느낌이 왔나 봐요. 직접 번역을 부탁한다고 연락이 와서 작업을 하게 되셨다고 해요. 전 이런 디테일함에서 뭘 느꼈냐면 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뭔가 좋은 걸 봤을 때 놓치지를 않는구나. 제가 최근에 하우스 오브 구찌를 봤는데요. 영화. 거기서도 스포라기보다 실화니까 얘기할게요. 구찌가 이제 좀 내리막을 걷고 있을 때 텍사스 출신 디자이너 톰 포드가 구찌를 딱 다시 일으키거든요. 그때 톰 포드라는 디자이너를 영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회를 알아보는 눈을 키우고 그걸 놓치지 말아야겠다. 그런 능력은 어느 순간에 딱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계속 보고 듣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한 번에 연결이 돼서 그냥 본능적으로 한순간에 딱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하우스 오브 구찌 되게 재미있게 봤어요. 되게 러닝 타임이 긴데도 졸지 않고 되게 몰입해서 봤던 것 같아요. 오늘도 잡담이 좀 길어졌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세요.